아이고.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감사해요. 자, 유형 5번. 아이고 힘들다. 어디로 가요? 응? 뒤로? 응. 앞으로 유형 5번. 32번. 뒤로 가는 거잖아요.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건가? 근데 이거? 자, 32번 먼저 풀어볼게. 32번.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근데 어렵지 않아. 자, 요 2차 요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했는데 절대값 x의 제곱이 x제곱과 같이 맞지? 절대값 x제곱이 x제곱과 같이 따라서 x제곱을 대신해서 절대값 x의 제곱을 써도 무방하겠네. 마이너스 x잖아요. 어떤 게? 절대값 절대값 x는 x가 0 이상일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빼기 x지. 네. 근데 절대값 x의 제곱은 x가 0 이상일 때는 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 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제곱할 거니까 x제곱이 나오지. 그래서 x가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 관계없이 항상 제곱하면 x제곱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이해? 그래서 절대값 x제곱은 x제곱과 같다. 그래서 x제곱을 대신해서 절대값 x제곱을 써도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게 돼.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인수분해. 자, 절대값은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절대값은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따라서 절대값 x 플러스 1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이해되니? 절대값 x 플러스 1은 값이 항상 양수라고 할 수 있겠네. 얘는 항상 양수지. 자, 값이 양수니까 양변을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눠줬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네. 이해되니? 값이 양수니까 양변을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다가 나오고 그럼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주면 되지. 즉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주면 되겠네. 다시 자, 절대값 x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절대값 x 플러스 1은 값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고 값이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선생님 그러면 저 x 제곱은 절대값 x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치. 바꾼 이유는 인수분해의 주기 위해서. 절대값 x 플러스 1의 값은 항상 양수니까 양변을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따라서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된다. 즉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된다. 여기가 잘 따라왔나? 저 여기 이름이 절대값은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1은 값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겠지. 네. 그럼
값이 양수지. 네. 양변의 절대값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가 0보다 작다 풀면 돼.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풀면 돼. 자, 요걸 풀 때 이제 절대값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절대값 a의 정의의 a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절대값 a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만약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3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절대값 빼기 3이 3이 되는 거지. 자, 절대값 3은 3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3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지. 3이다. 이거 이해되니? 자, 절대값 x는 3의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x값을 찾아주면 되지. 그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점은 풀마 3. 이 방정식의 해가 풀마 3이 되는 거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의 부등식을 풀래.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 그래야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아지지.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의 부등식을 풀래. 그럼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커지려면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지.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 정리하자.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거리 개념이라서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겠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x의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쉽다.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자. 절대값 a 수직선상에서 a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a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수직선에서.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예를 들면 34번 이런 거 이제 쉽게 풀 수 있거든. 자, 34번 보면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 3보다 크다의 해를 구할 거겠지. 자, 절대값 x제곱 빼기 1은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지.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커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절대값 x제곱 빼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지. x제곱 빼기 1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대. 그럼 x제곱 빼기 1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겠지.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얘를 한 뭉탱이라고 생각해. 헷갈리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해서 그거 인수분해해서 해를 보여준다. x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실수 나오지. 자,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나오지. 자, 요 부등식은 해가 존재할까 안 할까? 실수를 제곱하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요 부등식은 해가 없다로 나오겠네. 따라서 요 문제에 대한 답은 x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유형 5번의 숙제를 32번, 34번, 37번, 36번만 풀어보자. 33, 35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33, 35번 제외하고 풀어봅니다. 33, 35번 제외. 자, 이제 넘어갔나? 유형 11번, 66번 볼까? 여기다 정리하자. 한 3개 정도만 풀고 끝이야. 다 했어. 집에 가봤자 어차피 뭐 핸드폰 보자. 할 건데. 여기서 공부하고 가는 게 이득 아니야? 강제로라도 공부하는 게. 응?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서 부등식 하는데 이거? 요거? 네. 이거 인수분해. 얘가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지. 네. 그럼 부등호 방향이 2차식을 향하니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에 대해서 큰 근보다 크거나 작은 근보다 작다. 근데 어떨 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을 기준으로 부등호 방향이 2차식을 향할 때 부등호 방향이 2차식을 향하면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로 나오고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0을 향하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로 해가 나온다. 거기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을 기준으로 해서 부등호 방향이 2차식을 향하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에 대해서 큰 근보다 크거나 작은 근보다 작다와 같이 해가 나오고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0을 향하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 값으로 해가 나온다. 항상 최고창 계수가 양수일 때를 기준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고창 계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좋겠지. 여기 대해서 불만이야? 네? 여기 대해서 불만이야? 아니요. 왜요? 그냥? 자, 66번 보시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어?
정말 좋아. 그 기쁨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뭐 70점, 80점 맞으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미 한 번에 문화원 받다 그거는 필요 50점 받았던 친구들은 한 65점 받고, 뭐 3점 받았던 친구들은 40점 받고. 근데 저 이번에 국어 겁나 잘했어요. 그거? 그래? 수학만 잘못되겠네. 하하. 이렇게 해서 좀 보람을 느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어느 순간 80점이 돼 있다니까? 아 근데 진짜로 올리브영 받으면 응. 진짜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도 당연히 올리브영 주지. 아, 내가 너네한테 어디 50점 친구한테 90점 받 이건 불가능해. 이거 정승리 쌤도 불가능해. 고등학교 시험은. 내 정승리 쌤도 좋아. 수학은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딱 1학기, 2학기 기말고사 시점을 목표로 잡아서 50점이었으면 뭐 5점씩이라도만 올려도 이때 65점이 돼 있다니까. 50점에 65점은 굉장히 점수가 달라. 근데 2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 안 나오면 정시로 틀렸는데 어떡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딱 말했던 게 1학기 기말고사 시점까지를 목표로 잡으라고 하잖아. 내가 지금 만약에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 그래서 내가 지금 55점이다. 그럼 이제 1학기 기말 때는 한 65점 수준으로 좀 올려주고. 사실 55에서 65 올리는 거는 공부량만 뒷받침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학기 중간고사는 방학 때 열심히 해서 한 70점 정도까지 올려주고 60점대랑 70점대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 때 한 70점대 중반 우와. 이렇게 올리면 왜 2학기 때 이제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때도 이제 2학기 때 찍을 수 있잖아. 좀 등급이 나오기 시작하지. 아, 이게 단계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게 상승 곡선이야. 이렇게 올리는 게 이렇게 올리는 게 상승 곡선이 아니라 거예요. 어? 저 상승곡선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뭐 사회 이런 거 빼고 왜요? 사회는 그냥 하면 잘 받을 수 있어. 저는 사회 너무 어려워요. 사회는 솔직히 거부감 때문에 안 가야 되는 거지. 하면 잘할 수 있어. 사회도 좀 어려우면 EBS 인강 잠깐 참고하면 돼요. 여러분 EBS에 영상 하나 찍고 싶어. EBS 샘플. 펜수 같은 거 잘하고. 어 대박. 아니야, 수학 강의를 듣고 싶다는 거지. 펭수가 되고 싶다. 아, 내가 수학 강의를 하고 싶다고 EBS에서 펭수가 아니라. 네, 오늘 옷. 난 탈을 안 써도 돼. 아니 무슨 춘식이 탈 이런 거 쓰는 네, 오늘 옷 펜수 같아요. 여기 나는 여름 피서 옷인데. 네, 좋아요. 네, 오늘 꿀벌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꿀벌은 꿀벌이라고 안 하고 호박벌이라고 하지 않나? 오늘 옷 컨셉 뭐예요? 아, 오늘 약간 좀 피서 갔다가 막 돌아온 수학 강사로. 피서요? 아, 네, 오늘 큐티, 섹시, 청순 중에 고르는 거예요. 섹시 쪽에 가깝지 않나? 아, 오늘 좀 큐티인 것 같아요. 큐티 오케이. 너 들어와 들을래? 들어오시게. 들어와. 뭐예요 유튜브는. 들어와. 정말로. 빨리 들어와. 여기 앉아 여기 근데 앉아. 30분이에요. 겨자라니. 야뭐 빨리 스타드야. 앉아. 빨리. 박찬호? 여기 앉아. 앉아 빨리 공부해. 네, 30분 있어요. 자 빨리 너도 들어. 66번. 네? 66번. 자 66번. 자 66번. 66번. 집중. 66번. 너 가방 내려놔. 왜요? 이런 예의 없는 녀석 같으라고. 왜요?
너 내가 가방 메고 수업하면 좋겠어? 그럼 이거 회의쌤이 주셨어. 그래? 자, 66번. 자,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내가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으로 구분된다고 했지. 얘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절대 부등식인 거네. 자, 그리고 절대 부등식에서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그 절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 맞지? 그 증명은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해서 증명한다고 했지. 기억나 안 나? 처음 들어봐? 다시 설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기억나요. 너네가 모를수록 다시 설명해주면 돼. 괜찮아. 이게 내 직업인데 뭐. 우와 완전 멋있다. 그렇지? 자, 부등식. 자, 모든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으로 구분이 된다.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자, 조건 부등식은 뭐냐면, 자, 변수의 값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부등식, 그런 걸 조건 부등식이라고 한다.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변수 값에 따라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부등식, 그걸 우리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한다. 조건 부등식에서 핵심은 당연히 그 부등식을 성립시켜주는 해를 구하는 것을 있겠지. 맞니? 이런 거 다 조건 부등식이지. 맞지? 자,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변수 값에 관계없이 모든 변수의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절대 부등식에서는 해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없죠. 좋네. 해가 의미가 없지. 절대 부등식에서의 핵심은 뭐냐? 절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다. 성립함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다. 자, 그 증명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해서 증명한다.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래. fx가 항상 0보다 큼을 보이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지. 자,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지. 최소값이 뭐야? 가장 작은 함수값.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다면 모두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 맞아? 반에서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학생이 20kg, 30kg이야. 그럼 그 학생은 20kg보다 많이 나가지. 맞지? 반에서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학생이 30kg이야. 그 학생은 20kg보다 많이 나가지. 그럼 반 전체 학생은 20kg보다 많이 나간다고 할 수 있지. 맞아? 이 논리랑 똑같아. 가장 작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면 모두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 최소값을 활용해서 증명한다. 그냥 돼. 적용. 자, 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지.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지.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다면 모두가 0보다 클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네. 자, 아래로 블록하고 추계 방정식의 x는 2 나오지. 자, 근데 지금 주어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지.
자, 그럼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면 알 수 있고 x는 2에서의 최소값을 직접 대입해서 구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따라서 2a 제곱 빼기 a 빼기 3이 0보다 크면 된다.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한다.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네. 근데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다면 모두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 가장 작은 함수값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큼을 보여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최소값만 구해주면 된다. 지금 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이고 싶지.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응. A 값을 봤는데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나오지. 최대값은 최대값은 (68번) 같은 상황이야. 68번은 봐봐. 주어진 범위 내에서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작았으면 좋겠지. 그치?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네. 그러면 x 6번에 두 개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잠깐만. A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지. 이게 답이야. 2분의 3보다 크거나 빼기 1보다 작다. 이거 중요하다. 잘 정리하자. 정리. 잘 듣고 있어? 내가 어디 셈이라 생각해? 성어균이라고 생각해. 성어균 셈. 힐링된 물고기 이름 같아요. 근데 뭐 어디서 흉내내죠? 어떡해요? 와 대박이다. 대박. 맞지? 조롱 아니에요? 어디서 유행어야? 무표정으로 대박이다라고 하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소연이가 저 혜인쌤이 뭐 먹을 거 줬다고 하죠. 어디서는 막 잘하네. 혜인쌤이 이거 줬어요. 어디서 와 대박. 아 진짜? 이거 끝. X를 저거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아 빨리 자기 걸로 만들어. 이 시간 내가 그냥 놀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야.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좀 화요일날 나와서 자습했어? 네? 화요일날 클리닉 했어? 네. 어디 재미랑? 아니 지운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바로 맞추는 거 x에다가 2 대입하면 얘가 나. 아,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다. 자, 다음 유형은 71번. 자, 71번 보시게. 자, 문제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x 플러스 15보다 이거 맞지? 직선 y는 2x 플러스 15보다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자, 얘를 부등식 상황에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네. 요 2차 부등식의 해. 왜요? 요 2차 부등식에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이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놓이는 x의 범위. 따라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라는 것은 사실 요 2차 부등식에 대한 해를 의미하지. 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요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 전부 다 좌변으로 몰아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그럼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x가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쉽지? 해석만 잘하면 쉽다. 아까 잘 이해돼? 완전 다 너 걸로 만들어야지. 이제 이해돼? 오케이. 자, 문제 좀 쓸게. 자, 이제 72번 볼까? N꼴 요청이 들어가가지고 72번을 쓰겠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실수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 자, 얘를 부등식 상황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지.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해되니? 자,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의 해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실수지.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만들어진다. 2차 부등식의 해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5, 6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11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식에 따라 a 플러스 1의 값이 11이지. 따라서 상수 a 값은 10. 자, 두 근의 곱은 30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식에 따라 b 플러스 5. b가 25다. a는 10, b는 20. 되지? 거의 다 했다.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질. 잠깐. 숫자가 뭐가 많아? 몇 번까지 풀었는데? 많아요. 어디서 숙제 이거 많이 내지? 어디서 숙제 몇 문제인데? 페이지로. 대충 문제 쓰고 대충. 미안하다. 쌤, 그니까요. 저희 많다니까요. 하지만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 쌤, 같은 K반이니까 진짜. 너 언제까지 K 있을 거야? A로 가야지. 아니 A로 가야지. A로 가면은 쌤 못 보잖아요. 한 번 써. 쌤, 이거 마지막. 저희는 우리 스트롱 K야. 대문자 K. 소문자 K가 아니야. 대문자 K. 그래서 이렇게 활짝 뻗어. 진짜 뭐라고? 마지막 문제. 근데 너 어차피 마지막이어도 남아야 되니까. 오케이, 78번.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자 얘를 부등식 상황에 옮겨주면 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 가 되겠지. 맞지? 자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자 그럼 요 부등식 상황을 또 함수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며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놓이는 x가 모든 실수다 이 말이지. 즉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놓인다 이런 말이겠네. 그치?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 해가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아래에 놓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거지. 자 그럼 2차 함수랑 x축이 교점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네, 마이너스 4. 810 b제곱 빼기 저기 먹었다.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이제 라스트 한 문제. 왜 이게 마지막 아니었어요? 네가 수업할 거야? 좀 이상해요. 어떤 것이? 저거 이상해요. 빼기 4의 12가 16 아닌가? a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16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빼기 2 곱하기 빼기 2니까 그러니까 빼기 16.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한 문제만 풀고 끝내겠다. 자 그 한 문제 뭐 풀 거냐면 86번 활용 문제. 다음 시간에 그럼 연립 부등식 조금 하고 정우유수 이제 같이 나가면 되겠다. 86번 마지막 문제니까 기운차게. 혹시 그 비매니저가 하는 일을 소연아 너가 알려주니? 네? 비매니저가 하는 일? 아니요. 뭔지 알아? 저 어? 뭔지 알아? 알아? 근데요. 비만 관리. 문서 관련 비난 아니 어제 퀴즈를 내시길래 너네가 혹시 알려준 건가 해서 내가 어제 한 3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답을 못 냈거든. 그래서 혹시 들었어요. 우산을 들고 다니는 일인가? 틀렸는데 완전 비웃으시더라고 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 네 들었어? 네.
그래서 B 계속 내리는 B랑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B 매니저. 저 우산을 들려나? 쌤, 아니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일이야. 아니야. 이게 나요. 이거 문제 하고 이거 문제 하고. 자 86번. 자 폭이 일정한 도를 만들었을 때 남은 땅의 넓이가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폭의 최대 길이를 구하래. 자, 요 폭 길이를 x라고 가정해주면 남은 땅의 넓이는 40-x 곱하기 30-x지. 그 남은 땅의 넓이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00 이상이 맞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0x 더하기 1200이 600 이상, 600 이하로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10 곱하기 x-60이 0 이상이니까 x가 60 이상이거나 x가 10 이하지. 자, 근데 폭의 길이가 60을 넘어가면 돼, 안 돼? 가로 길이가 40, 세로 길이가 30인데 폭이 60이 넘어가? 안 되지. 최대 폭 얼마? 10m. 쌤, 모르겠어요. 자, 폭의 길이를 x라고 하잖아. 그 남은 땅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40-x고 세로 길이가 30-x인 모양의 땅의 면적도 같겠지. 그래서 이 남은 땅의 면적, 문제에서 그 남은 땅의 면적이 60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폭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폭 길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내가 다 알잖아 이거. 세포 소비가 다 알지 이거. 그래서 나 영상에 찍은 거 같은데. 이거 맛있겠다.